안녕하세요. 수의사특공대 김경미입니다. 오늘은 동물병원에 돈 낸 만큼 본점 뽑아오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주제는 사실상 병원 가기 전에 보호자도 나도 기초 지식은 조금 알고 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왜 이게 필요한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반려동물을 데리고 병원에 가시면 수의사들이 혈액검사 하자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특히나 동물들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등이 필수적이에요. 집에서 막 쩔뚝거리던 걔가 병원에 오면 또 긴장하고 아드레날린이 막 뿜뿜 나오면서 갑자기 잘 걸어요. 이거 뭐랑 똑같냐면 동물은 막 아픈 걸 숨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적 있어요. 세탁기가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출장 기사님을 불렀어요. 근데 갑자기 기사님 오시면 잘 돌아가죠? 막 잘 돌아가고 기사님 가시니까 또 고장나고 이거랑 똑같아요. 동물도 똑같은 행동을 하거든요. 어디가 아프다고 제발 말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수의사 일이라는 게 사설 탐정 같습니다. 보호자분들 말을 100% 솔직히 믿을 수도 없고 해주는 말 듣고 아이가 숨기고 있는 증상을 자꾸 찾아내야 되고 근데 검사 없이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기초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은 보호자분들이 오셔갖고 얘기를 하시기를 어제 반려견한테 고기를 너무 많이 주셨대요. 그 후로 아이 상태가 너무 안 좋고 토를 하기 시작하고 기침을 하고 너무 애가 아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체한 것 같으니 약을 좀 달라고 오셨어요. 그래도 혹시 뼈를 좀 삼켰나 싶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런데 위장관 문제가 아니고 심장, 심부전이었어요. 이천판 폐쇄부전증인데 병이 진행되는 거를 보호자분께서 전혀 캐치를 못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고기를 먹은 날 갑자기 증상이 굉장히 악화가 되면서 그렇게 내원한 케이스예요. 이렇게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엑스레이 안 찍고 그냥 약만 드렸으면 그 아이가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어디가 불편한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기본 검사가 그래서 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본전을 뽑겠다고 하면서 자꾸 돈을 쓰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보호자분들도 기본 검사 항목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도 동물도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해야 됩니다 의사가 그러면 그냥 피 쭉 뽑히고 무슨 검사인지도 모르고 정상입니다 그럼 그냥 집에 오고 여기가 아프네요 약 받아가세요 그러면 그냥 약 받아오고 그냥 그러지 말자고요. 이렇게 이 검사 항목들은 사람들한테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알아두면 본인 건강검진을 할 때도 이 표를 볼 때도 보는 눈이 조금 생겨요. 또 과잉 진료를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무슨 검사를 하는지 이게 조금 알고 있으면 이게 과잉인지 아닌지 보는 눈이 조금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반려견, 반려묘 카페에 가보면 보호자들께서 동물병원 과잉 진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일상에서도 사기꾼을 만났다고 쳐요. 만약에 사기꾼도 상대방이 만만해 보이지 않아 보이면 어느 정도 아는 사람 같으면 감히 함부로 막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보호자들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더 힘든데 비싼 진료비를 내고 수의사한테 가가지고 듣고 싶은 얘기가 저 기초적인 의학 지식을 배우려고 과외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초의학이나 이런 거는 유튜브로 공짜로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 유튜브로 공짜로 다 들으시고 수의사한테 이제 동물병원에 가셔서 진료비를 내신다면은 검사로 진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치료와 관리를 해야 될지 깊이 있게 상담을 하고 돌아와야 진짜로 진료비로 낸 값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이가 아픈데 기초부터 하나씩 막 적어가면서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아이 치료에 집중을 하는 편이 100번 낫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혈액 검사에 대해서 아주 얇게 훑고 지나갈 거예요. 혈압 검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수의사 선생님들의 영상을 제 채널에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한번 쫙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아이들 병원에 다니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굉장히 빨리 그냥 지나갈게요. 혈액은 세포와 혈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포에 해당하는 부분이 저희가 아는 그런 세포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적혈구의 수, 백혈구의 수, 혈소판의 수 그런 거를 검사하는 거를 혈구 검사, CBC, Complete Blood Count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헤모글로빈 수치, 혈액중 적혈구의 용적이란 뭔 말이냐면 혈액에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쯤의 적혈구가 몇 %를 차지하는지 꼭 빈혈이랑 깊이 관련이 있겠죠? 를 차지하는 것 같은 빈혈 수치 등을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백혈구는 다시 호중구, 림프구, 호상구, 호염구, 단핵구 5가지로 나뉘고요. 이 수치의 증가 감소에 따라 백혈구 감소증, 백혈병, 염증, 알레르기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혈소판은 중요한 혈액 응고 인자입니다. 혈액이 응고시키는 중요한 인자라는 거죠. 네, 그리고 CBC랑 같이 하는 게 혈액 화학 검사, 블러드 케미스트리, 시럼 케미스트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나 술 너무 요즘에 많이 먹어가지고 간 수치 올라갔어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런 검사 중에 하나가 이제 간 수치를 나타내는 혈액 화학 검사거든요. 근데 혈액 화학 검사로는 신장 기능, 간 기능, 췌장이나 전해질 등 이제 신체 장기의 기능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우리가 간 수치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 ALP, 이 수치는 정상 동물에서도 종종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린 강아지, 성장 중인 강아지에서는 그 ALP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치과질환, 뼈 성장, 스테로이드 복용, 임신, 뼈의 손상, 간 손상, 간 질환 같은 경우에 또 종양이 간으로 전이되는 경우에도 ALP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ALT, 이것도 간 수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간 손상, 신장 감염, 화학 물질에 의한 독성, 또 심근경색이 있을 때도 올라갈 수 있고요. 이 외에도 간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거 2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토탈 빌리루빈, TBIL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상보다 혈액이 더 많이 검출이 되면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 간질환, 용혈선 질환, 독성 물질에 의해 노출이 되었을 때도 이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올라가면 이 눈동자 흰자나 잇몸 등이 노래지는 황달이 오게 돼요. 슬슬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시죠? BUN, 크레아티닌, 이것들은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UN은 혈액 중 요소의 질소를 측정하는 것으로요. 정상적이라면 50% 정도는 신장을 통해 배설이 돼야 돼요. 그러나 과다한 단백질 섭취를 했을 경우, 신장이 손상됐을 경우, 특정 약물에 의해서 또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장내 출혈, 또 운동 또는 심부정 등이 있을 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크레아티닌은 근육 내에 크레아틴이라고 일정하게 분비가 되면서 신장을 통해 일정하게 배설이 돼야 되는데 크레아틴인 수치가 올라갔다고 하면 신장의 배설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혈당, 글루코스, 이것은 친숙한 단어시죠. 대표적으로 당뇨일 때 올라간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간질환, 비만,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도 증가할 수 있어요. 반대로 혈당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간질환, 인슐린 과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TP, 토탈 프로틴, 혈청 속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총량이고요. 영양실조나 흡수 부전 등이 있을 때 감소할 수 있고 반대로 면역질환이나 만성 감염 등이 있을 때는 수치가 증가하게 돼요. 또 알부민은 혈장 속에 존재하는 단순 단백질로요. 탈수나 영양상태, 간질환들을 판독하는 데 중요한 인자가 돼요. 제가 단백질을 이미지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지금 단백질 가루랑 계란으로 지금 넣어놨는데 실제로 이런 상태로 혈액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나열한 거는 정말 기초 중에 기초 검사예요.
이 외에도 수많은 검사가 존재하는데 물론 이것들을 다 공부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현직에 일하는 수의사들도 검사의 종류에 대해서 다 몰라요. 그래도 기본을 알고 가면 수의사와 대화를 나눌 때 훨씬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떠냐면요. 중고등학교 때도 수학 시간에 뭐를 좀 알아야지 이렇게 질문을 하지, 하나도 모르면 질문도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조금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이런 질문도 나오고 저런 질문도 나오면서 수의사하고 더 깊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사실 수의사 입장에서도 보호자가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으시면 설명드리기가 훨씬 쉬워요. 너무 아는 척하고 혼자 진단 다 내리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힘들지만 나는 너무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어떻게 그냥 뭐 그러시는 분도 매우 난감해요. 그분들은 검사의 필요성이나 어떤 진단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보다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보호자분도 알고 싶어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시지만 너무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시니까 그 모든 것을 저희가 진료실에서 다 설명을 해드릴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죠. 왜냐면 저도 지금 예약이 20분, 30분마다 다 이게 풀로 차 있어요. 그런데 그거 바로 뒤에도 손님이 있고 아프신 환자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그 아픈 한 분만 붙잡고 2시간, 3시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차라리 그 시간을 아픈 아이한테 쓰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가 워낙 발달을 해서 수의사들이 많이 영상을 올리고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듣고 기본적인 지식을 조금 쌓고, 왜냐면 우리 아이들을 계속 저희가 키워야 되고 아이들은 빨리 저희보다 나이가 들기 때문에 빨리 나이가 들고 빨리 아파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조금만 시간을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